네. 꿈이거든요. 네. 전업주부요. 용불용 소리라고 나중에 가끔 터지실 거예요. 용불용 소리 쓰는데 누구나 아이를 이렇게 하면 수유까지 가능해질 것이다.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장난한 이게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세요?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92화 시작합니다. 요즘 제가 부쩍 후회 중입니다. 백회 노래를 불렀던 게 사실은 먼 이야기 같아서 그랬던 거였는데 이제 92화 정도 되니까 쫄리네요. 예. 8회 남았죠? 사실 백화라고 뭐 할 게 없거든요, 우리가. 네, 뭐 많은 아이디어들 주고 계셔가지고 100이니까 100이라는 숫자에 좀 의미를 둬서 백범 김구 선생님 이야기 우리가 사실 되게 깊이 있게 다룬 적은 없거든요. 네, 여러 없어요. 이야기에 이제 함께 등장하신 네, 적은 네. 있지만 김구 선생님 이야기만 다룬 적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100주년 탄생 네. 100주년 또 이 이슈도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좀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들하고 우리 출연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뭘 하면 좋을지 자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네, 흔히들 많이 배운 사람은 유머 감각은 떨어진다라는 선입견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고리타분하다, 네. 재미없다. 그 선입견을 이제 완벽하게 뒤집으신 분이 바로 우리 김재원 선생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 역할을 하니까 이 채널 아닌데 여기도 네. 많이 웃긴데. 그렇게 가볍나요? 근데 그나마 권위 있으세요. 그렇죠. 여기는 그나마. 권위. 그나마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 아니 이게 웃음이라는 게 사실 원래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모습의 이 낙차 이게 클수록 웃음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재원 쌤 같은 경우는 이 뇌피셜에서는 되게 지식이 풍부한 역사학자였다가 바로 런닝머신 위에 올라가니까 세상 이런 바보가 없으니까 바보라뇨. 운동 바보, 운동 바보. 그렇죠. 운동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에는 이제 런터뷰가 공개된 지 좀 시간이 흘러서 웬만한 분들은 저희 뇌피셜 즐겨 보시는 분들은 다들 보셨겠지만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자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웃음으로는 뭐 최고였습니다. 예, 2023 최고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웃음으로는, 그래요? 웃음으로는. 자, 이 캐릭터가 줄 수 있는 즐거움으로는 거의 끝판을 찍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제가 한 몸 희생해서 즐거우셨다면 된 거죠. 예. 네. 저도 교훈을 얻었어요. 뭐? 저도 사이클 타면서 봤거든요. 네. 결혼 일찍 하면 안 되겠다. 책임감으로부터 저는 자유롭고 싶거든요. 아. 네, 근데 책임감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으로서. 네. 네. 근데 아마 오창석 씨는 결혼해도 책임감은 없을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여성을 만나야겠다.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훌륭한 판단이죠. 훌륭한 판단입니다. 그거 뭐 남녀를 떠나서 네. 그거는 배우자가 네. 둘 중에 하나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주변에도 보면은 아이를 키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고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사회 활동을 좀 많이 줄이더라도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사실 대부분 모든 육아는 다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맡기고 난 차라리 일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두 분이 있는데 네. 저는 전자 쪽을 만나야 됩니다. 원래 그런 분들 조금 더 훨씬 더 이제 육아에 집중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 후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왜요? 제가 그냥 키우고 제가 자기가 대학에 이제 들어가고 하고 돈을 벌어다 주는 벌어다주는 네. 제 꿈이거든요. 네. 전업주부요. 잘 어울리십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안 만났겠죠? 아니 그 피지컬은 전업주부에 딱 맞게 되신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리고 맞아. 실제로 저는 거기에서 느끼는 행복이 되게 커요. 요리하고 그다음에 아이와 그 와이프가 제 음식 맛있게 먹어주고 네. 그다음에 청소하고 깨끗한 집 보고 이런 거에 대한 요즘 저런 남성분들 꽤 많아요. 네. 그러면 또 아내분하고 그게 또 니즈가 잘 맞으면 맞아, 맞아요. 아내분은 왕성하게 사회활동하는 거에서 기쁨을 더 느끼시는 분이면 아내분이 사회활동하고 남편분이 집에서 살림 육아하시고 그 본인이 딱 그게 서로 그게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면 맞아요. 그 최고죠. 용불용 소리라고 나중에 가끔 터지실 거예요. 용불용 소리 쓰는데
쓰는데 포근함 아이를 이렇게 하고 수유까지 가능해질 것이다. 그럼 진정한 재순 언니로. 그렇죠. 아니, 이게 진짜 남성 전업주부가 많이 되면서 남성의 체형이 사실은 이렇게 푸근한 거를 많이 바뀌고 있대요. 북구 같은 데서는 북유럽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거기는 남성 전업주부가 많잖아요. 아이들이 제일 불편하게 여기는 게 까끌한 수염과 딱딱한 가슴이래잖아. 이게 조금 바뀐대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단단한 끼워넣기야지 좀 마. 사회 활동을 많이 너 해서 요즘 수염 나니? 요새 약간 제모가 붙죠. 진에 따라 주고 싶네. 이게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세요? 역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쓰잘데기 소리들이 오고 갑니다. 오프닝에서. 예. 진화의 역사를 잠깐 네. 아, 네. 맛만 봤습니다. 네, 학자 뒤집어질 용불용설 나오고요. 네. 다 농담입니다. 다 농담. 맞아요. 사회가 그만큼 급변하고 있다. 여자니까 이래야지, 남자니까 이래야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그럼요. 그랬다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네.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사실 달콤하긴 하거든요. 하지 않을 뿐이죠. 시대가 변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뿐이죠. 저희가 서울의 봄 이야기를 잠깐 전 오프닝에서도 했었는데 또 좀 하게 됐네요. 그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계획했다가 돌연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아니 뭐 이제 보수 유튜버 중심으로 이제 관람 막아야 된다라는 막 비판이 생기면서 좀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부담을 좀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관람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예. 요즘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학교 홈페이지 이런데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쪽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네. 그 학교에서는 좀 부담을 가졌나 봐요. 네. 이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나 봐요. 실제로 있고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 아는 대형 유튜버예요. 대형 유튜버 채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막혔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조금 뭐 정치색이 들어갔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비겁하다. 박근혜 대통령 때 명량 단체 관람 엄청 했어요. 그때 뭐 막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누군가가 살아 있다. 또는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라고 막는 이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학교의 재량대로 학부모가 반대하고 말씀하셨던 학교 운영회에서 반대한다면 나는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민주주의의 과정이니까. 근데 학교가 아닌 외부의 세력이 들어와서 그렇지. 이 학교의 재량권에 간섭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뭐 이런 단체 관람 같은 거 하셨던 기억도 좀 있으세요? 저 때는 많이 했죠. 방공 영화, 네. 방공 영화 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또리 장군 있는 거예요? 또리 장군까지는 아닌데 비슷한 형태의 인천 상륙 작전을 행거하고 뭐 북한 괴뢰 그뿔 달린 그런 막 또리 장군 뭐 이런 비슷한 거. 형태를 단체 관람을 많이 했어요. 오. 그러니까 이천에 극장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 거기 가서 보는 거죠. 그 극장이 집안 극장이 아니었습니까? 그건 좀 다른 극장이고. 그래요? 야, 극장 운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천 극장인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가 이제 일종의 거기서는 그렇게 하는 어떤 일종의 성지 같은 형태죠. 그쪽에 해서. 네. 저희 또래는 단체 관람 같은 세대는 아닌 거의 아마 없었죠. 전교조라든가 이런 교원노조 운동이 활동되면서 네. 거의 그런 게 없었어요. 방공 영화 이제 그렇죠. 보는 것들 그 막아내고. 전까지는 뭐 거의 네. 많이 봤죠. 그래서 저는 단체 관람 그러면은 좀 불편한 느낌을 갖고 있긴 해요. 왜냐면 저만 해도 저 단체 관람으로 했던 영화들이 좀 그런 뭐라 그럴까 교훈적인 영화들 예, 이런 느낌의 영화들을 어렸을 때 단체 관람으로 좀 봤던 기억이 있어서 너무 전체주의적인 느낌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갖고 있긴 했었는데 근데 너무 이걸 정치적으로 지금은 또 이제 다르잖아요 세상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학교 스케줄이 취소되는 거는 좀 이것도 나름의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형님 때까지 그게 단체 관람이 있긴 있었군요. 네. 우리는 방공 영화 봤어요 학교에서. 그죠? 네. 네. 봤어요. 아예 학교에서 방공 틀어주려고 어린이 웅변 대회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딱 갈리네요. 일부러 그 자리 배치가. 네. 죄송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만 가봅시다. 그저 세대로 가르고 성별로 가르고 남북으로 가르고 동서로 가르고 젊은 세대들이 저런 이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이게 통합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 죽창으로 버려야 됩니다. 사실 저희도 그닥 젊지도 않아요.
맞아요. 할아버지 세대예요, 저희. 그래서 난 요즘도 이게 단체 관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놀라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취소됐다 그러니까 이건 더 불편한 거지. 네. 아니, 그리고 그런 분들은 보수 유튜버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되나요? 아니 그냥 저는 그냥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네. 그 사람이 무슨 보수 대본상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아마 대본을 쓰신 분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사에도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네. 보수 유튜버 뭐 정치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네. 약간 인륜적으로 진정한 이상한 보수가 사람들 아니다. 아닌가? 인간의 도의를. 그렇죠. 네. 이 사람 저는 이런이라고 하기에는 딱 특정되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 정치 유튜버라고 얘기하기도 좀 힘들지 않나요? 맞아요.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 이제 이슈몰이 하고 돈 벌고 튀고 뭐 이러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서울의 봄이 638만 명을 넘어서 지금 1000만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떠나서 극장가에 다시 또 활기가 좀 생겨가지고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렇게 많은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화적으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재밌어요. 네, 영화 자체가 재밌으면은 네. 사실 뭐 얘기 안 해도 그리고 보러 이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 작품이 좀 뚫어주면 다른 작품도 숨통이 좀 트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극장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 진입 장벽이 좀 있던 사람들도 다시 또 극장을 찾게 되고 이게 라이프 스타일에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1000만이 아직 없었죠? 없죠? 아니요 범죄도시가 있었죠. 있었군요. 영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라고 분명히 홈을 열었는데 왜냐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정도까지 인정해 주고 싶진 않은. 제 마음속 1000만은 따로 있습니다. 제 마음속 1000만은. 아니 너무 재밌는 영화지. 근데 또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느낌이 좀 저도 다릅니다. 네네. 서울에 보면 700만 돌파했기 때문에 뭐 이게 업로드되면 더 아마 아니 왜냐면 올라가겠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복잡한 영화 생각 많이 하는 영화를 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범죄도시 같은 영화들은 워낙 그냥 생각 없이 그쵸, 봐도 생각 그렇게 그냥 보는 맛이 있는 영화니까 그랬었는데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도 있고 생각할 거리도 있고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기도 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어서 이런 영화들도 이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운동은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전국민 근손실 방지 프로젝트 제품을 소개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근육맨 김종국 씨의 근육 유지 비결은 바로 꾸준한 운동과 단백질 섭취죠. 그런 그가 선택한 칼로바이는 국내 GMP 1호 공장에서 제조했고요. 식약처에 품목 제조를 신고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퍼펙트 파워쉐이크 벌크 제품으로요. 초코맛, 딸기맛, 바나나맛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퍼펙트 파워 프로틴 바 제품으로 요거트 맛 앤 바나나 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규 가입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10,000원 적립금도 준다고 하니까 링크 바로 접속하시고요.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칼로바이로 시작해보세요. 네, 자 여기 이게 유명한 제품이에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또 김종국 씨가 직접 광고하시는 제품이거든요. 네. 사장님은 아니신 거죠? 김종국이 사장이냐? 네. 모델이니까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회사에 참여한 것 같진 않고. 네. 근데 아무거나 선택하진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김종국 씨 하면은 그 그렇죠. 근육량. 전 국민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맞아, 있는데 맞아. 그렇죠. 아무거나 광고 모델로 하시진 않았겠죠. 맞아요. 왜냐면 진짜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예인이 몸 좋은 거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헬스인들이 다 인정하는 게 김종국 씨예요. 그만큼 운동을 제대로 하신 분이고 모두가 인정할 만큼 이 스펙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조그마시네요 이거는. 그래서 아무거나 광고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선택해서. 단백질 선택하는 것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세요. 어떤 걸 먹어야 나한테 맞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믿고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웨이트를 하니까 단백질을 그동안 좀 안 먹었었는데 네. 이 단백질 파우더는 자, 여기엔 또 광고가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먹으면서 근육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 누구보다도 하셨구나. 또 우리 재원 쌤 근육이 너무 강추. 없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먹는다고 아니죠. 운동을 해야죠. 같이 해야죠. 같이 하면. 그렇죠. 운동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먹는 것만 챙기시는 분들인데 아니, 그러면 안 아닙니다. 됩니다. 운동을 한 이후에 먹는 게. 겁니다. 네. 오케이. 그걸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이게 맛있거든요 이거. 네, 단백질 맞아요. 파우더 맛있어요, 맞아요. 네. 네. 저도 열심히 한번 이 겨울 칼로바이와 함께 근육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득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야 그 눈빛? 지금 동시에 두 명의 눈빛이. 지금 있는 근육 다 모아가지고 한번 알려줄까? 괜찮을 것 같아. 별로 아 근데 없어서. 저는 과체중이긴 한데 그 과체중이긴 한데 그냥 비만하시죠? 비만이죠. 비만인데 늘 그 지방량도 과다지만 근육량도 늘 과다예요. 아, 근데 원래 과체중이면 근육량이 좀 많이 나와. 어. 원래 많다고 이 새끼야. 아니에요. 근데 저 과체중인데 근육량 없거든요. 진짜 그러기 쉽지 않아. 그래서 근데 그 비중 지방 비율을 줄이고 근육량은 늘려야 되니까. 왜냐면 또 지방 빼면 근육도 같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고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근육량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관절염도 생기고 허리도 아프시고 그런 거니까 운동도 하시면서 단백질도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칼로바이였습니다. 통닭 파우더에 튀겨낸 아몬드를 먹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해와 바다에서 국내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몬드를 튀겨 먹으려는 아이디어를 내는지 정말 요물스러운 맛이 탄생했습니다. 아몬드를 통닭 튀길 때 쓰는 튀김가루에 버무려서 통닭 튀기듯이 튀겨서 만들었고요. 치킨 맛도 나면서 아몬드의 고소함이 섞여서 일단 뜯으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인데도 맥주가 사정없이 당깁니다. 미리 맥주를 사놓고 드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서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한 동에 4,800원밖에 되지 않아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치킨을 먹는 건지 아몬드를 먹는 것인지 정말 맛있습니다. 검색창에 해와 바다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맛이? 통닭 맛이 나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아이디어 제품이다. 이게 진짜 멀리서 보면 약간 작은 와, 대박. 순살 치킨처럼 보이는데 요렇게 튀김가루 안에 이제 아몬드가 있는 겁니다. 좋아하시는데?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데 이거 진짜 맛있다. 아시죠? 네, 통닭 맛이 나요. 통닭 맛이 나요. 이거 완전 후라이드 치킨인데. 맞아요. 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저 직원들이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다 하나씩.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머스타드에 근데 찍어 먹고 싶어요. 제가 밖에서 방송하고 너무 신기하다. 사무실 왔는데 직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새로 광고가 들어왔는데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못 먹었잖아요. 근데 너무 지난주에. 왜 이런 생각을 하셨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어떻게 하셨지? 아니 근데 각종 실험. 판매원도 주 남문 통닭이신데. 응. 네 원래 거기 수원의 유명한 통닭거리에서 만드신 거예요. 해와 바다에서 음식 자체를 다 잘 만드는데 이번에 이 통닭 아몬드도 대박입니다. 아, 이거 진짜 아이디어다. 이거 진짜 맛있다. 자 여러분 해와 바다의 통닭 아몬드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 해와 바다 검색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저 영상 하단에 더보기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문제성 손발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신뢰받는 기업 캐라셀에서 국내외 임상시험과 특허받은 성분으로 인증받은 신제품 캐라셀 패치가 나왔습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기만 하면 관리 끝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바르고 닦아내고 또 바르고 그러다가 흘러내리고 묻고 관리하다 귀찮아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캐라셀 패치는 5초만 투자하시고 8시간 동안 집중 케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 후에 배송 메시지에 역사 뇌피셜 그놈 입력해 주시면 12월 31일까지 캐라셀 풋크림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캐라셀 패치 요거는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비에 도우시면 이거는 뭐 그냥 거의 반영구적으로 계속 쓰실 수가 있는 거니까 문제성 발톱이나 손톱이 생겼을 때 그때 싹 붙이고 주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새끼발톱이 워낙 이 기형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끼발톱만 일단 한번 붙이고 잠잘 때마다 써보려고요. 그럼 이제 노출이 많아지는 슬리퍼 같은 거 많이 신는 여름철 돼서 그때서 이제 치료하려면 늦거든요. 지금 해놔야죠. 지금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그 여름철에는 항상 페디큐어를 하실 정도로 발톱 관리에 진심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 보내드리려고요. 그러니까 발톱 안 예쁘신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눈에 계속 거슬려요. 계속 보게 되고. 특히 여성분들은 샌들 많이 신잖아요 여름에. 근데 발톱 관리가 안 돼 있으면 그걸로 다 모든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아니 근데 좀, 눈에 계속 보이니 눈에 하나 밟히긴 해. 딱 꽂히면 계속 보게 되니까. 그래서 젤 패디를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이. 근데 그게 오래 하고 있으면 진짜 발톱이 갈라지고 더안 좋아지지. 얇아지고 진짜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딱 패치 붙여놓고 있으면 지금 네. 겨울에 해놓으면 여름에 이제 딱 샌들 신을 때 네. 발톱 튼튼해집니다. 진짜 아이디어 제품이에요. 패치로 이걸 한다고 생각하는 게 참 아이디어. 네. 자, 그러니까 미리
이 구비해 두시고 상비해 두시고 항상 필요할 때마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에 파스 하나, 뭐 물파스 뭐 이런 거 갖다 놓듯이 소화제는 늘 있잖아요 집에. 그처럼 캐라셀 패치는 집에 항상 구비해 두는 응급 약품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라셀 패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서울의 봄이 이제 1,000만을 아마 넘었을 테고요. 네. 이제 쌍천만, 아. 쌍천만을 기대하는 네. 그 마음에서 네. 저희가 서울의 봄은 살짝 저희가 좀 늦었죠. 네. 사실 제가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서울의 봄이 잘 되길 바라긴 했지만 네, 이렇게 네, 잘 될 네. 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역사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맞춰서 네. 주제를 그렇게 맞춰갔으면 조회수가 더 잘 나왔을 텐데. 거의 잡스럽다 동접 최고 나왔거든요. 어. 그때 이거 서울의 봄 했을 맞아요. 때. 아니 조회수도 최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한번 치고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러면 또 잘 안 된다. 이건 이게 잘 되려면 이 영화가 잘 돼야 됩니다. 노량입니다. 아니 네. 한 2, 3주 동안 유튜브가 너무 힘들었던 게 네. 서울의 봄이 조회수를 다 빨아갔어요. 다 빨아갔어요 진짜. 예. 네. 근데 이제 저희께 업로드 될 때쯤에는 이제 노량이 빨 거고 거기에 이제 선봉에 저희가 한번 소봉은 어떨까 해서 2부작으로 네. 2부작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저희는 퍼스트 무버보다는 패스트 팔로우가 어울리는데 선봉에 치고 나가면 이게 위험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노량이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노량 영화의 전망 영화를 좋아하시는 네. 애호인으로서 노량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시리즈 자체가 갖고 있는 힘 이순신의 힘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흥행이 실패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쌍천만 그러면 쌍천만까지 가면 좋죠. 왜냐면 서울의 봄이 일단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예고편 보셨나요 혹시 다들? 노량 예고편? 봤습니다. 네. 예고편? 네. 그거 보면 일단 댓글이 다 울어요. 왜냐면 이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 요 이제 대사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거 어떻게 묘사할 거냐로 지금 난리거든요. 네. 근데 그 장면이 예고편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울리는 이런 게 있더라고. 확실히 네.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네. 워낙 유명한 대사이기 때문에 불멸의 이순신 했었던 김명민 씨도 시작할 때부터 이 대사를 내뱉을 때 너무 긴장이 됐. 계속 그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1화부터 긴장이 됐다는 거야. 부담감. 나의 죽음 저에게 알리지 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1화 찍을 때부터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임팩트가 크고 정리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윤석 배우도 긴장이 됐을 텐데 그래도 워낙 대배우니까 그 예고편을 못 봤지만 당연히 잘 소화해냈을 거라고 보고 그것까지 가는 연기도 분명히 멋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이제 이순신 장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배우마다 연기의 맛이 조금씩은 다르잖아. 그거 비교하는 맛도 좀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는 거라 일단 네. 그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유재란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정유재란을 살펴보기 전에 근데 네. 제가 너무 놀랐어요. 뭐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거를 하기로 딱 결정했을 때 네. 오창석 평론가 이거 반응. 어. 우리도 이제 임진왜란을 드디어 다루네. 있다고 소리 한 거 아니야? 저희가 분명 임진왜란도 2부작으로 다뤘거든요. 근 3시간을 다뤘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저기서 야 우리도 이제 임진왜란을 하네. 야. 이 짓거리하고 앉아 있네. 아니, 내용을 기억 못할 수는 있지만 다뤘던 거 자체를 송두리째 있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기억나시죠? 맞아, 기억나. 기억나시죠? 했던 건 기억납니다. 했던 건 기억납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쭉 들어보니까 전장을 다루진 않았어요. 네, 그때 아마 그죠. 이순신에 집중해가지고 네, 맞아요. 다뤘고 네. 또 참고로 저는 계속 이순신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거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았어요. 왜 존칭 안 쓰냐? 충무공이라고 안 쓰냐. 장군님. 네, 무슨 깨서는 뭐 이렇게 왜 안 하냐. 제가 이제 다른 채널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이순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뭐 객관적이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모든 웬만하면 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네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쓴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살짝 제가 반기를 좀 들자면 오히려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 할 땐 극존칭 씁니다. 숨기려고. 예. 네, 연맥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본인이 조금 이제 싫어하는 역사적 인물을 다룰 때는 약간 존칭을 쓰시더라고. 왜냐면 일부러 그걸로 희석시키려고. 그래서 주로 이제 일본 사람 이름 나올 때 그분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반대로 보려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임진왜란의 초기 전황을 조금 먼저 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거의 뭐 초기 전황은 다 밀린 거죠. 네. 부산진이 바로 함락이 되고요. 동래성 이후에 탕금대까지 이것도 네. 다 했습니다. 네. 저희 탕금대 누구죠? 네. 여기서 패배했었던 조선 당금대 양동근 탕금대가 누구? 탕금대는 양동근이었어. 무슨 상관이야? 왜 갑자기 양동근? 충주에 가면은 한때 얘기 배수진을 칠 수 있는 이렇게 신립의 기병대가 몰살한 그 네, 경기. 그렇죠. 네. 신립이 여기서 신립장군. 탕금대에서 대패를 하면서 선조가 이제 경복궁을 비우기로 결정을 하게 이게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 조선의 군사력의 중추가 기병이 몰살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중추 중앙군이 박살나서 정규군이 그렇죠. 사실상 이때 와해된 초기에는 거죠. 완전히 와해되고 박살이난 전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패를 하면서 이 신립이 지고 난 다음에는 막아줄 군대가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선조 입장에서는 째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몽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개전하고 거의 보름 네. 만에 한양이 함락이 됩니다. 네. 한양이 함락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만에 한 달 조금 더 지나고 난 뒤에 6월 15일입니다. 4월 14일 날 부산진이 함락되고 네. 6월 15일에 평양성이 이제 함락이 된 거니까 부산에서 평양까지 네. 2달 반 만에 평양까지 작살이 난 겁니다. 네.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순신이 바다를 제해권을 장악을 하고 네. 중간에 의병들이 일어나고 네.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걸로 네. 전쟁을 끌어가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이 일본군은요 수군이 네. 핵심이 아니에요. 육군입니다. 네. 육군 병력이 17만 가까이가 지금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제 조선 땅 안에서 싸워야 되는데 정규군이 무너지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선조는 당연히 명나라에 참전을 요청을 합니다. 네. 이제 조선군만으로는 부담이 되는 거고 일본군도 애초에 조선을 쳐들어올 때에 이야기했었던 게 우리는 명으로 간다. 네. 였기 때문에 명나라에 참전을 해달라라고 네. 하는 걸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명나라의 근데 참전의 명분은 이게 사실상 구원군의 성격을 띠고는 있습니다. 네. 구원군의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사실은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에서 싸우는 게 좋아요. 그죠? 그렇죠. 조선에서 싸워줘야 돼요. 우리 영토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네. 앞마당에서 싸우는 게 우리에게 피해도 덜하고 네. 수방치안이네요. 본토에서 싸우는 것보다. 그래야 일단 자기네들 땅이 안전하고요. 일단 전쟁터가 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명나라 군이 갈 때 전쟁은 정근대 전쟁은 늘 말씀드리지만 보급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현지 거의 보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현지 보급을 네. 명나라에서 안 하잖아요. 어. 조선에서 해주면 되잖아요. 네. 돈도 아낍니다. 아. 네.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요동으로 만약에 전장이 넘어온다. 네. 그러면 진짜 요동은 평야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진짜 기병 대 기병으로 붙거나 아니면 이제 보병 대 보병으로 딱 서로 붙어야 네.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어쨌든 산을 끼고 있는 네. 조선 땅에서 싸워주는 게 병력 손실 면에서도 네. 이득이 있습니다. 당연히 명나라는 조선에서 싸워주는 게 맞아요. 명나라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렇게 처음에 1차로 오는 그 숫자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3,500명이 와요. 너무 근데 좋다. 원래 요동에는 그렇게 군대가 많지 않았어요. 네. 명나라가. 그렇기도 하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일본군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17만 명이요. 네. 한 번에 쫙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조선 땅으로 넘어오는 전쟁이 아닙니다. 네. 1군 17,000명, 2군 2만 명, 네. 3군 뭐 또 10,000명, 4군 이렇게 해서 막 10몇 군까지 이렇게 네. 일직선으로 언제가 끝인지 알 수 없게끔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건 일본의 다이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군 편제를 그렇게 편제를 하기도 할 했었고 수밖에 없었던. 네. 1군이 딱 가가지고 1, 2군이 중요하거든요. 1, 2군이 딱 가서 빨리 선조 잡고 도망가면은 이제 양쪽으로 흩어져가지고 네. 함경과 이제 평안도로 나뉘어져가지고 이렇게 잡아가는. 갓도 고니시. 네. 갓도랑 이제 고니시가 이렇게 네. 쭉 가는 이런 건데 서로 몰라요. 서로 모릅니다. 얼마나 왔어 일본군이? 아직 그 적 병력조차도 파악이 제대로 파악이 안 안 돼요. 있었죠. 그리고 이게 끝이라고도 알 수 없으니까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늘어나요.
지금까지 온 걸로 보면 한 8만인데요. 네. 근데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그 8만 명 정도야? 아니요, 지금 딱 11만 명 정도 왔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본군이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그 군사력, 이 얼마나 잘 싸우는 애들인지도 네.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명나라가 알았던 건 외구밖에 몰랐잖아요. 대략 그게 되게 외구 정도. 중요하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외구 뭐냐면 수준일 줄밖에 몰랐을 수 네. 있죠. 그러니까 명과 일본이 서로 몰랐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면 명나라 입장에서는 왜구가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네. 왜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왜구 문제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니네랑 더 이상 관계 맺는 게 힘들어질 거야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이 없던 시절입니다. 네. 왜 전국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니네 하기 바쁘구나. 알았어 하고 지금 서로 연락 안 하고 서로 간에 어떤 지금 뭐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치적인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수십 년이 흘러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본군이 조선으로 왔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네. 요건 일본군. 근데 우리가 동방불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동방불패에 왜구와 명과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방불패의 그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네. 왜구들이 저기 중국의 동남해안을 침범했는데 걔네들은 말 그대로 정규군이 아니. 해적입니다. 해적. 해적으로 하니까 그 전투력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명의 중앙군이 막 침해해서 막 이런 영화가 동방불패 영화거든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인식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한 3,500명 정예병 그렇죠. 3,500 그 정도 정도면 보내면 된다. 일단 얕잡아 본 거지.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당연히 3,500명이 개발립니다. 그렇죠. 완전 참패를 당하면서 이제 명군이 조금 깨달아요. 이건 왜구가 아니야. 왜구가 아니네. 이렇게 싸움, 지금 루피의 나라에 지금 해적을 무시하면 되나? 그리고 조롱이 약간 섞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명나라군이 상대하는 건 가토와 고니시의 정규군이거든. 네. 일본 최정예 군대거든. 그리고 얘네들은 내전을 통해서 그렇죠. 계속 전쟁 거듭거듭하면서 엄청 발전해 왔잖아. 최정예입니다. 거의 100년을. 지금 일본의 지금 17만 명은 좀 100년 동안 전쟁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물론 작아요. 키가 굉장히 작고 네. 갑자기 공감이 된다. 순간 여기서 좋다고 얘기할 뻔했네. 작은 애들이 싸움 잘했다니까. 근데 실전 경험이 풍부한. 그렇죠. 엄청 엄청나고 기동력이. 네, 엄청 빠릅니다. 지금 그럼요. 전투를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보름 만에 한양 오고 평양성까지 2달 동안 치고 달려왔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진짜 빠르게 잡고 가고. 이게 그 영화 명량에 잠깐 나와요. 그렇죠. 류승룡 씨가 이끄는 부대. 그 부대가 등장했을 때 또 다른 이제 왜구들이 쟤네들은 군인 아니야 해적들이야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딱 그 얼굴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얼굴에 상처도 있고 좀 특이하긴 한데 실전 경험이 아주 풍부하겠구나라고 딱 잘 그려놨어 김한민 감독이. 네. 어쨌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계속 내전을 통해서 얘네들이 전투력도 올라갔고 막 이 이 전투 의지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를 어떻게든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기도 하잖아요. 여러설 이것도 다 까먹으셨네요. 전혀 딴 얘기인가 이게? 아니. 저것도 근거 중에 하나.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거 중에 하나인데 이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도요토미가 대체 왜 왔을까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쟁의 있죠. 성격에 대한 네,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전 협상을 살펴봐야 돼요. 거기서 얻어내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면 네. 쳐들어온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임진왜란은 기껏해야 앞에 1년 반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 4년 정도 계속 5년 정도를 협상을 네. 하고 안 되니까 정의재란이 벌어지는 네. 그런 거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정전 협상이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단 1차로 보낸 애들이 이제 발리다 보니까 정신을 네. 차려요. 그래서 오는 게 그 유명한 송응창 이호송입니다. 네. 특히 이호송. 이호송이 이 두 사람이 절간 복광성 지역에 있는 군대를 이렇게 쭉 끌고 오는 거거든요. 이호송만 4만 명 정도를 끌고 옵니다. 이제 4만 명 정도를 끌고 와서 이제는 이제 정신 차리고 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평양성을 공격해서 승리를 합니다. 네. 근데 이때 이호송이 이제 평양을 탈환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또 돌아요. 어. 뭐야? 첫 번째로 갔던 애들. 어. 아이 새끼들이 이거
얘네들이 문제였지 뭐 일본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또 또 얕잡아봤구나. 생각을 하게 요동의 되는 거죠. 별거 아닌 애들 몇 명 가서 그런 가서, 거지. 어. 역시 이러면서 바로 또 치고 들어갑니다. 이제 네. 이제는 한양을 수복해야 되잖아요. 네. 수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로 가다가 네. 그 발리게 되는 전투가 이제 벽제관 여기 어디?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 네. 고향 여기. 여기에요, 고향. 고향까지 왔다가 여기 이제 벽제관 전투에서 이호성이 이제 발리게 네. 되는 거죠. 이러면서 문제가 꼬여요. 결국은 벽제관 전투를 실패하지만 또 행주 대첩이 이제 승리를 하고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뭐냐면 조선군은 네. 죽기 살기로 싸워요. 네. 이게 되게 복잡해요. 왜냐면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 당시에 네. 명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네.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왜?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를 한 다음부터는 네. 명군은 입장이 좀 이상해져요. 그게 뭐냐면 전쟁은 오케이. 근데 치열하게 안 할래. 우리 병력을 손실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조선 입장에서는 그런 명분은 힘이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네. 이것도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당연하죠. 상징적 의미가 있죠. 네. 이게 예전에는 이제 그 전쟁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항상 그릴 때 저희 입장에서 그릴 때는 조선의 이순신, 수군, 네. 그리고 의병 이걸로 결국은 막아낸 네. 거고 이런 거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걸로 힘들어요. 아무리 의병으로 일본군이 좀 뭔가 당황도 하고 뭐 그렇다지만 의병으로 특전사 17만을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명군이 한 4, 5만이 어쨌든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네. 버텨주고 있다는 건 힘이 되는 건 맞습니다. 힘이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틈틈이 싸워서 이긴 전투들 때문에 일본군이 계속적으로 북상을 못했던 것도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명나라는 참전을 한 이유 자체가 얘네를 절멸시키고 이러는 건 아니기였고 확전 반대잖아. 네. 막 중국 땅으로 못 넘어오게 정도 막아주고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벽제관 전투에서까지 패배를 해버리니까 네. 야 말로 하자 이제 네. 우리가 여기 4만 명 정도는 있어 줄 테니까 일단 얘기로 해가지고 좀 풀어내면 어떨까 인 거고 조선은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아니 국토가 황폐화가 돼 있고 네. 죽기 살기 전쟁인데. 네, 죽기 살기 전쟁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삐걱대요 좀. 근데 명나라 입장에서 강화를 시작하자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네. 전쟁은 강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뭐죠? 지금도 문제가 되는 전시 작전권. 이것도 중요하죠. 누구한테 있죠? 네. 이게 이때 이 강화 협상 중간에 명군한테로 갑니다. 조선군은 독자적인 작전권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순신 장군도 명예 황제의 명을 따라야 되는 거네요.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뒤에 이어질 노량 때의 문제가 되는 것도 이것 때문인 거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명군이 4만이 왔고 그 이후로도 몇 만이 계속적으로 오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명나라 군이 전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명나라 군이 와서 네. 붙어본 거죠. 이때 정신 차려요 도요토미는. 만만치 않다. 명나라 임진왜란 편에서 했었죠. 네. 처음에 막 동남아랑 막 인도까지 편지 보내고 우리가 거기까지 정보를 하러 가겠다 막 이지라를 떨지만 이때 딱 이호성 군과 딱 맞부딪혀 보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립니다. 안 되네. 명나라 그렇게 족밥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렇게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네. 도요토미 입장에서도 강화를 하는 게 네. 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강화 회담이 시작됩니다. 이게 근데 이상한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명나라 군대의 편제에 네. 포르투갈, 뭐 이상한 그 다국적 군도 많이 있고 그래갖고, 예, 진짜 일본군에도 있고요. 있고 막 네. 이게 다국 전쟁이 돼버리는. 네. 그러니까 그 전쟁의 전투력을 일본이 생각하기에는 명나라가 명나라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런 일종의 전쟁 실험 같은 느낌이 들어갔고 아마 당황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좀 지나가는 걸로 일본 입장에서 이건 이제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이 전투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진주성 전투인데 네.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이게 조선군 이제 남아 있는 병력들 다 긁었더니 한 7천 명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본군은 위쪽으로 갔다가 쫙 남하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네. 거거든요. 걔네가 한 9만에서 10만 정도가 내려와요. 어. 네. 왜냐하면 여기를 장악을 해줘야 됩니다. 진주 네. 지역을 장악을 해줘야 돼요. 9일 동안 이걸 막아냅니다. 네. 물론 결국은 2차 진주성 때는 패배는 하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좀 깜짝 놀라기도 해요. 일본군도 오씨 5, 6천 명으로 이거를 막아내? 이거는 이제 장기전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요게 조금 지게 되면서 9위를 벌어주다 보니까 네. 주변에 있었던 의병들이 또 다시 결집하고 그다음 주변에 있는 정규군도 또 수습이 되고 막 이런 네. 걸 보면서 아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조선군이 또 수습이 되겠구나. 그리고 의병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군들도 정규군이 다시 한번 모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빡 깨닫게 네. 된 거죠. 그러면서 일단 협상으로 가자라고 하는 걸로 강화를 하기 진주에 시작합니다. 그게 아마 공성전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이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예, 조선군의 그 공성 수성전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 저렇게 소수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건 또 뭐 어쨌든 저기 행주 대첩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당하다 보니까 이게 일본군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많이 당황했을 수 있어요. 만만하지 않구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일단 그 협상이 말도 안 되게 지지부진해져요. 협상 자체가. 일단 일본 쪽에서는 고니시 유키나가 가고요. 명나라 쪽에서는 이호송이랑 심유경 요 사람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협상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명나라 쪽에서 조건을 이렇게 겁니다. 첫 번째 조선에서 완전히 물러갈 것 당연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네. 둘째 조선의 두 왕자를 송환할 것. 왜 임진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네. 임하군 순하군. 네. 세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번 전쟁을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요걸 세 가지를 네. 겁니다. 근데 도요토미가 정신을 반만 차렸어요. 네. 절반은 아직도 약간 얘는 야욕이 남아 있어. 야이면 곧바로 들어가 다시 들어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임진왜란 때의 전쟁 상황을 도요토미가 명확하게 보고받고 있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로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일본이니까. 야, 이씨. 일본한테 일본한테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몇 번을 일본어 쓸 뻔했는데 참았거든. 쇼부 뭐 이런 단어 쓸 뻔했는데 내가 참고 있었는데 야로라니. 네, 죄송한데 야로가 일본 말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야로가 일본 말이 아니에요. 일본 말이 아닙니까? 네, 네. 뭐예요? 무슨 네. 뜻이지? 우리나라 말이야? 그 남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물쭈물하는 속셈이나 수작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에요. 그렇지. 속되게 이르는 속어는 말. 속어. 네, 일본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어쨌든 방송에서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파병 나간 일본 군들이 전황을 그러니까 민간인들 죽여서 군대에 수급을 뱉다고 허위 보고도 하고 막 이렇게 이건 뭐 그냥 쉽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뒤에 협상 과정에서도 나오는 건데 이게 아마 도요토미가 전쟁을 한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인은 본인은? 누가 생각나? 도요토미 본인은 거의 전국을 통일했지만 통일했지만 쇼군이 못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본의 국왕이 되기 위해서는 쇼군 혹은 국왕 느낌이 되기 위해서는 조선 땅을 분봉을 해줘야 돼요. 아무도 지금 일본 역사상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쇼군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네. 내가 해내고 네. 그 지역에 내 밑에 있었던 나를 위해서 혹은 통일 과정에서 내 밑으로 들어왔었던 이들의 불만을 조선 땅에 있는 팔도를 쪼개서 나눠줌으로써 이걸 얻어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 과정에서도 그 느낌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명나라 황녀를 네. 일본 천황의 후궁으로 삼는다. 이건 좀 애매해. 미친놈이네 진짜. 미친놈이죠. 둘째,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무역 증서제를 부활한다. 그러니까 무역을 허가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명나라랑. 네. 명나라는 이거를 끝까지 허락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일본과의 무역 재개는 절대 안 된다. 이걸 계속적으로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일본과 명나라 양국 대신이 각서를 교환한다. 요 정도는 이제 받아들여줄 수 있는 요겁니다. 메인 조선 8도 가운데 4도 정도는 4도를 일본에 이양한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요거를 끝까지 고수시키려고 해요. 네. 요거를.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성격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게 실제로 토요토미가 조선을 또 정벌하고 뭐 저기 이렇게 돌아가서 다 할 생각이었느냐 그게 아니라 하여튼 해안지방 몇 해서 이 해상제국 같은 걸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다양한 그 전쟁의 성격에 대한 걸 나중에 후제 생각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래서 연구되고 있는 게 뭐냐면 도요토미와 그 밑에 있었던 애들이 뚫으려고 했었던 무역 루트를 봤더니 필리핀이었다는 거예요. 필리핀 쪽에 이 정전 협상이 되고 있는 중에 서신을 계속 보냅니다. 우리 곧 조선 먹는데 조선의 4도를 먹을 건데 그리고 명이랑 무역 재개된다 우리. 너네 어떡할 거야? 우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무역 루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서신을 계속 보내요.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요 4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역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 필리핀, 명, 조선의 밑에 남해안. 네. 이렇게 엮어지는 무역 루트를 밑에 있었던 자기 밑으로 들어왔었던 애들한테 그 권을 하나씩 나눠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일본의 남동 해안과 조선의 지금 남해안, 제주도 그리고 저 일본의 서쪽, 남쪽, 대만까지 대단히 큰 해상 무역로의 최고 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정유재란 때부터 네. 제주도가 전장으로 될 뻔했어요. 제주도 점령을 원래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부터 제주도로 칠 생각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묶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요게 아마 가장 중요한 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한 네. 그 루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로 조선의 왕자를 볼모로 일본에 보낸다가 이제 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의 권신이 일본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다. 요게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싶은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누굴 얘기하는지가 잘 안 나와. 권신이라고 하면. 근데 아마도 이 권신은 선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의 신하니까 네. 선조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 의미는 그죠, 그 의미죠. 그냥 위로 보는 거예요. 계속. 조선보다는 위로. 나보다는 이다. 왜냐? 이거를 주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아마도 도요토미는 지금까지 보고받은 게 네. 적어도 4도 정도는 꽉 잡고 있다라는 보고를 계속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이 현재 상황과는 좀 차이가 있는 보고를 계속해서 받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진주까지도 밀려 있고 그 외성들 지금 하나씩 다 격퇴해가지고 어쨌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도요토미는 안정적으로 지금의 4도가 그 충청도, 경상, 전라, 강원 혹은 경기 네. 이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외성 다 쌓고 실질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임진왜란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이 보고의 중요성이었었거든요. 이제 엑스포 꼴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보고하는 사람이 이제 야불릴 없었던 거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일본에 그 나가는 그 장수 입장에서 매번 졌다고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뭐 약간 밀렸어요 이렇게만 얘기한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명나라든 조선이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 쪽에서 한 번 더 수정안을 보냅니다. 수정안을 보내는 게 일단은 책봉까지 오케이. 도요토미를 일본의 국왕으로 책봉한다. 오케이. 네. 그리고 도요토미 밑에 있었던 다이묘들을 명나라의 관료제에 맞게끔 또 관직을 준다. 거기까지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1번 조선에서는 완전히 물러가라. 일단 여기서부터 배척이 되는 거죠. 네. 둘째,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지만 무역은 요구하지 말 것. 여기도 일단 안 되는 겁니다. 셋째, 조선과는 화해해라. 그리고 일본이 이제 책봉을 해줬으니까 너희도 명나라의 번속국이 된 거다. 그러면 똑같은 번속국인 조선이랑은 친하게 지내라. 잘 지내봐라. 침략하지 말 것. 네. 이거 다
받아들이기가 일단 도요토미는 말이 진짜 도요토미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조선에서의 상황은 아니 지금 외성이 지금 웬만한 데는 다 이게 있고 애들이 다 전명했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 가지 조건을 또 줍니다. 또 첫 번째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서로. 첫 번째 조선의 왕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기만 하면 일단 데려오기만 하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조선의 4개 도를 반환한다. 요건 양보한 겁니다. 4개 도까지 양보할게. 대신 왕자는 무조건 인질로 보내. 왕자는 자꾸 보내. 둘째, 왕자가 고니시 진영이 있는 웅천까지 내려오면 진영 중에 15개 중에 10개는 소각을 하고 일본군이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양보를 하는 거예요. 히데요시도 안 된다는 걸 이제 대충 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왕자는 무조건 우리가 지고 있는다. 어떻게든 얘 가지고 뭔가는 해보겠다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옛날에 무슨 뭐 사진이 증명사진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왕자 아닌데 이게 쓱해 사기를 비슷하네. 네, 요즘같이 팍팍한 가계 경제 숨통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중복해서 나가는 보험료, 나한테 필요 없는 보장으로 나가는 보험료 좀 줄이셔야죠. 사고 나거나 아프거나 할 때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회사에 돈 내시잖아요. 보험 청구할 때 제대로 돈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확인 꼭 하셔야 하고요. 숨은 보험금이 12조나 된다고 합니다. 몰라서 청구 못한 보험금, 만기됐는데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12조 안에서 도대체 내 돈은 얼마나 있는지 찾아드린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고요. 아니면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험장터 통해서 여러분들 보험 한번 다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는 이 약관이나 조건 같은 것들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빠르게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최적화된 보험으로 다시 가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재원 쌤이 한번 이거 하시고 나서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죠? 이번에 이거 덕을 많이 봤어요. 그 건강검진 하고 난 다음에 이때 싹 한번 리모델링 했었던 걸로 다 보장 받아가지고 한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필요하죠. 이거는. 네. 자 여러분 보험장터 이용하셔서 쓸데없는 가입 조건 다 제거하시고 딱 여러분들께 맞춤 보험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장터였습니다. 1544-5788 1544-5788이었습니다. 산삼순백에서 만든 신제품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만든 바로 이것 산삼시대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감, 덱스테린 등 어떤 인공감미로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 산삼 70%의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고요.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해썹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시고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나돌고 있으니까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문의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네. 자 여러분 산삼시대입니다. 산삼순백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러우셔서 만약에 망설이고 계셨다면 산삼시대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삼시대가 먹기도 편하고요. 젊은 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편해하실 거예요. 이거를. 그럼요. 스틱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게 더 편하고 훨씬 더 덜 쓰다고 해야 되나? 산삼순백 한 병 올랐을 때 열감이 너무 올라서 당황스럽다 놀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엔트리 제품 그래서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유사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름 비슷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산삼시대라고 알려드렸죠. 네, 산삼순백 검색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산삼시대 전화 문의는 1666-1080 10대부터 80대까지 1666-1080 산삼순백에서 만든 산삼시대였습니다. 일단 왕자는 무조건 우리가 지고 있는다. 어떻게든 얘 가지고 뭔가는 해보겠다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옛날에 무슨 뭐 사진이 증명사진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왕자 아닌데 이게 쓱해
사기를 비슷하네. 그 있잖아요. 예전 우리가 얘기했던 그 있잖아. 지금 왕중 그게 안 되는 게 그게 안 되는 왕준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내라. 그게 안 되는 게 이미 잡혀 있어. 이미 잡혀 있어. 이미 잡혀 있어. 그게 안 의견을 돼. 정지해서 보낸다고 하면 바꿔치기 하면 그러면 안 돼? 아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잡혀 있기 때문에. 왕준전법을 아무 때나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안 이제 돼. 아깝네. 일본 애들도 왕족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일본의 내전 때도 황족이나 왕족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부분. 걔네들도 그 계급적 싫었기 때문에. 요 얘기해줘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야 무슨 뭐 전쟁에 금도라는 게 있겠냐만. 네. 임진왜란 때까지는요. 네. 그래도 일본도 나름대로 전쟁에서 금도는 지킵니다. 민간인 학살이나 이런 게 아예 없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해요. 전쟁터가 됐었던데도 전투 끝나잖아요. 승리로 하잖아요. 네. 그럼 막 조선 사람들 불러다가 밥도 먹이고 합니다. 어. 왜냐면은 그래 여기 왜냐면 실효 지배를 위해서 갔으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냐 여기는 우리 근데 땅이어야 되는 장난해. 것이니까. 근데 퇴각할 때는 안 그랬잖아.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재란이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임진왜란과 그러니까 임진왜란 내에 정의재란이 구분이 되는 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판 인연은 그렇죠. 말하자면 도요토미가 무슨 전략을 가지고 앞에 전쟁과 뒤에 전쟁이 달라졌는가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있을 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 전쟁은 어차피 내 땅이 될 건데 뭐 내가 쓸 그러니까 어떤 최대한 스크래치 안 내고 우리가 그렇죠. 먹는다였지만 정유재라는 최대한 타격을 입히고 도망간다. 그렇죠. 그렇잖아. 이런 게 이제 성격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막 코베어 같다고. 그런 것도 그 있죠. 뒤는 그 뒤에 그게 얘기가 되는 거죠. 정유재란 예. 때였구나. 아무튼 이 또 세 번째가 문제가 돼요. 명나라 황제의 부탁 때문에 조선을 사면하는 대신에 명나라 칙사가 조문을 가져오고 무역 재개를 바란다. 이거를 계속 요구합니다. 사도까지 양보 오케이. 근데 왕자 끼고 우리가 뭔가 할 거니까 무역은 무조건 재개해줘. 이거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보고가 잘못돼가지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도요토미가 너무 세게 지르니까 오히려 명 입장에서는 씨발 저게 블러핑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오히려 헷갈렸을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니 제가 뭘 믿고 저렇게 지르지? 그러니까 뭐가 던지는 있나? 카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명나라가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데 존나 멍청해요. 이런 계속 협상하고 이게 왜냐면 일단 명나라는 딱 중앙도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네. 황제가 찐따인데요. 황제 완전 찐빠거든요. 지금. 네. 근데 자기는 만력제 완전 네. 개찐빠예요. 자기는 세계 중심인데 네. 왜 그런 외교가 필요해? 네. 조공무역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네. 협상하러 갔었던 애가 일본군이 물러갔다라고 일본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보관해 물러간 줄 알았는데 부산 가 보니까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쫄아서 도망가요, 막. 협상 일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본군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막 도망가고 막 이질하라고 있는 거 무능한 거죠, 굉장히. 네. 그래서 아무튼 갑니다. 갔는데 일단 아직 이 협상이 결말이 안 난 상태로 네. 일단은 책봉을 해주러 가요. 도요토미를. 네. 그래서 책봉식을 합니다. 네. 책봉식을 해요. 국왕으로. 네, 도요토미를 일본 국왕으로 인정하는 책봉식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뭐 옷 입고 그래요. 네. 명나라 옷 막 입혀줘요. 얼마나 신났겠어. 일본 애들 얼마나 신났겠어. 대륙의 옷이 대륙의 옷. 네, 대륙의 옷이구나 했고 막 옷 입고 이거는 서로 기록이 조금 다른데 도요토미도 옷을 입었다는 기록도 있고 도요토미는 명나라 그 관복을 안 입었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행사는 해요. 네. 근데 이 요구 조건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를 알게 돼요. 도요토미가. 네.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이제 조선의 왕자 무조건 와라. 네. 근데 없는 거예요. 사신단에 사신단에 왔어? 없는데요. 그래? 그 새끼 어디 갔어? 이렇게 된 거고. 네. 그 명나라랑 무역은 된대. 그거 허락 안 해준다는데요. 아씨, 개빡친 거죠. 이럴 거면 협상이고 나발이고 끝내. 전쟁 간다라고 하고 다시 한번 전쟁을 선언해 버립니다. 네. 그렇게 시작되는 게 정유재란. 정유재란입니다. 사실 정유재란의 첫 전투예요. 네. 그게 이순신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전투가 시작되는 칠천량 해전이라고 하는 건데. 최악의 대패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네. 그동안 이제 이 통제사가 조선 함대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는데 그 최대치를
다 싹 한 아가리에 1,000원, 7,000냥 무려 14,000이 전멸했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7,000인가? 네. 지휘관의 조선함대는 어떻게 다 작살났고 12척 빼고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그걸 조금 설명을 그럼 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문제가 왜 벌어지냐면 또 임진왜란 편을 또 다시 들으시면은 되긴 합니다만 살짝 다시 설명하는 거 되게 싫어해. 짜증을 막 아닙니다, 내면서 아닙니다. 하지만 네, 그래서 할 거예요. 네. 그걸 드리면 이게 실제로 반관계였는지 아니면 진짜로 고니시와 가토 사이의 갈등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뭐였냐면 일단 조선으로 쳐들어온 일본군 중에 선봉장이 2명이에요. 네. 가토와 고니시라는. 네. 일단 둘은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서로 다 압니다. 조선에서도 알아요. 가토와 고니시는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아요. 네. 그 상황에서 고니시 쪽에서 조선 쪽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가토가 곧 오는데 가토가 곧 오는데 니네가 이걸 막아야 된다. 네. 내가 이걸 왜 가르쳐 주냐면 내가 전공을 올려야 되는데 가토가 올리는 게 싫으니까 니들한테 말해주는 거야. 가토 곧 오니까 막아야 돼. 네. 이거를 흘려요. 근데 그걸 받아든 조선 입장에서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역설일 수도 있거든요. 뭐야 이거? 근데 거기에 강력하게 이거를 믿지 않았었던 사람이 이순신인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네. 이것만 믿고 지금 수군들 다 끌고 가가지고 저걸 막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함정에 네. 빠질 수 있다. 막. 그리고 부산은 지금 쳐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지금 너무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안 갑니다. 근데 선조는 야씨 온다는데 왜? 온다는데 왜 그래? 가서 막아. 가서 부산 공격해 빨리라고 한 거죠. 그걸 끝까지 듣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불면의 이순신에는 그게 나옵니다. 왜 부산포로 함포전을 못 하느냐 했더니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은 보급해서 가야 되는데 굉장히 멀어요. 거기서 굉장히 먼 데인데 이쪽 전라도 쪽에 가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외해로 빠져야 되지만 조선의 판옥선은 외해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못 갑니다라고 이순신은 계속 얘기를 했고 아니 온다는데 네가 전쟁을 피하자는 거냐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고. 사실은 항명이죠. 선조가 그쵸? 그때 국왕이 가라고 한 건데 죽어도 가야 되지만 네, 못한 거지. 이거는 진짜 큰일 납니다라고 해서 안 가요. 여기서 그래도 조금 돼요? 이제 안 되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왕이 백일운군을 가라는데. 하는 거죠. 근데 백일운군을 하는 여기서 거죠. 불면의 이순신에는 가토와 고니시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니시가 소위 말하는 야소교, 카톨릭 신자 그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 가토는 이제 광경파, 고니시는 몽건파 이런 개념으로 서로 갈등이 있었다. 거기까지는 이제 여러 사극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고니시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속에서 이순신은 뭘 파악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죠. 근데 가는 건 미친 짓이긴 했습니다. 가는 게 이 사람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안 가서 결국은 백의종군을 하는 거죠. 하고. 원래는 더 심한 벌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명을 거역한 네.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 이제 막아주죠. 유성룡이? 참고로 유성룡은 이때 이순신 편을 들지 않습니다. 아니죠. 이때 안 들었나요? 네. 정탁. 네. 그 싸울 때 나가야지 왜 네가 그러냐 해서 계속 챙겨주다가 여기선 또 안 챙겨줬군요. 상황 봐서 챙겼네. 오히려 반대. 초반에 많이 챙겨줬잖아. 많이 챙겨주죠.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 네. 근데 아무튼 이때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여론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였어요. 무조건 부산은 공격해야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네.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은 그 썰과 썰들이 이제 붙여져 가지고 네. 원균이 이제 사발을 털었다라고 하는 썰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원균이 사발을 턴 거는. 사극에는 많이 나오죠. 이거만 나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난 친다. 난 치지. 이순신이 제 겁쟁이라서 겁쟁이라고 안 가는 거야. 쟤는 이길 만한 전투에만 가지 그렇게 용맹한 애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발을 쳤다라고 네. 하는 썰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순신은 백의종군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 삼도수군 통제사 자리에 원균이 바로 간 거. 가게 되는 그럼 거죠. 털었네 사발을. 네. 근데 원래 급상도 원균이 가는 게 맞기는 해요. 그렇죠. 원균 얘기를 또 살짝 하면 아주 치사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네, 그래야 재밌지. 이어서 네. 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정유재란의 시작 부분,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통틀어서 마지막에 1, 2년 정도의 부분 이야기만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눠보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면 웬만한 상황은 지금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정유재란 이전의 상황.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듣고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정유재란 이야기 그리고 이순신 이야기까지 그리고 노량 이야기까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